반려동물 양육 가정이 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선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과 첫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둔 황토현 전투일을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 황토현에서 126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전북도는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접촉한 7명과 확진자 관련 이태원 업소를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한 14명을 코로나19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21명은 바로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나 지역 발전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재, 부안, 이원택 당선인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전북도는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7명과 이태원 업소를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한 14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21명은 바로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접촉자로 통보된 7명 가운데 실거주지가 서울과 대구인 2명은 관할 보건소로 이관한 상황입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자진 신고를 유도해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관리를 통해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 롯데, BC, 삼성, 신한카드 등 9곳입니다. 첫 주는 마스크 오부제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포인트가 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입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과 첫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둔 황토현 전투일을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는데요.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 황토현에서 126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126년) 전 부패 정치와 외세에 맞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기념식은 전봉준 장군 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위패가 봉안된 구민사에서 헌화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영상 인사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념사가 이어졌습니다. 봉건 체제의 모순과 일제 국권 침탈에 맞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셨던 가보는 선열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정부는 기념관 건립 등 계승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학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등록 사업을 활발히 벌이는 등 참여자 명예회복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동안 보조할아버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가족은 보다 평안히 살았을지 모른다는 원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자유, 평등, 자주란 가치 아래 지난 126년 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이 됐던 동학농민혁명. 정읍 황토현에서 펼쳤던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면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북 지역에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선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전국의 반려동물 양육가정이 지난 2018년 전체의 23%에서 2025년 3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연간산업 시장 규모도 지난 2017년 2조 3천억 원에서 오는 2027년 6조 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전북 지역에서 관련 산업 육성안을 마련하는 자치단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반려동물 클러스터 이런 개념으로 확대해서 하는 사업을 지금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용품이라든지 사료를 만드는 특화된 농공단지도 지금 부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평 규모로. 임실군이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80억 원이 투입돼 오수 의경 관광지 일대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센터에는 펫카페와 레스토랑,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 문화시설이 들어섭니다. 기존 오수 의경 문화제 등 문화행사를 진행했던 주민들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관련 산업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금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은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을 좀 요구하는 부분인데 간식용품이라든가 놀이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그걸 수익 창출해서 연계를 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그 지원 사업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돌보는 시설과 동물병원, 미용업소 등 인프라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전북. 동물의약품 클러스터 구축과 펫푸드 산업 플랫폼, 반려용품 전시 판매장 등 추가 지원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단순한 축제 위주 행사보다는 반려동물 특화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 감염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주점 등에 대한 방역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중 밀집시설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신천지 사태와 같은 제2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정부와 전북도는 오는 6월 7일까지 유흥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생활방역 전환으로 업소 자율에 맡겼던 방역수칙을 강제로 전환한 뒤 도내 1019개소 유흥주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전북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대학교와 초중고교의 개학 및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각급 학교나 기관 등에서는 보다 철저한 식재료 점검은 물론 종사자들의 위생 관리에도 만전이 필요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발생 건수는 52건이며 이로 인한 환자만 총 654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18건이 날씨가 무더워지는 5월에서 7월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 집단 발병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5건, 34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적게는 2명에서 4명, 많게는 2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저희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은 우리 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담에 나선 김제 부안의 이원택 당선인은 지난 경력을 돌아보고 소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득표율 66.7%, 김제부안 투표자 5만 2천여 명의 지지를 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거머쥔 이원택 당선인. 김제 부안 지역의 새로운 미래, 희망을 만들라는 명령으로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달 말 개원하는 21대 국회 준비부터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지역구를 돌며 직접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김제와 부안 지역 면 단위까지 또 기관 시설까지 방문을 해왔습니다. 다들 뭐 이렇게 즐겁게 응원해 주셨고요. 20, 30대 때 민주화 운동과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경험했고 청와대와 전북도에서 일한 경력을 살려 김제 부안 발전을 차분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 청소년 또는 청년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적정 수준에서 만들 거냐,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이어 세 번째는 새만금에 추진해 가장 한국적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새만금호의 친환경 개발을 위한 해수 유통과 이른바 장승벌 훼손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세계 잼버리 행사 속에서 또 해창 그 뻘의 장승도 하나 구성 요소로 만들면 되는 거다.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당선인은 당내는 물론 지역사회의 포용과 통합,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이원택 당선인 편은 12일 저녁 7시 10분에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지면서 학교 급식용 농산물이 납품하지 못해 피해를 본 전북 지역 농가들에 대한 지원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학교 급식용 농산물을 납품하지 못해 자체 폐기 또는 수확 포기로 피해를 입은 360개 농가에 생산 원가의 51%를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난 3월과 4월 납품하지 못한 학교 급식용 계약 재배 농산물은 560톤에 달합니다. 서울시와 맺은 도농 상생 프로그램에 따라 농산물을 계약 재배한 농가도 지원 대상입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14개 시군의 학교 급식지원센터에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제57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으로 취소될 전망입니다. 전북도 체육회는 최근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 남원시 등 유관기관과 2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전북도민체전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회의에서 무관중 대회와 축소 개최, 대회 취소 등 3개안을 놓고 고심했지만 결국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1차 회의 때는 대회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도체육회는 설명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전북 지역은 새벽에 흐리다가 아침부터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북부에는 새벽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10도, 고창 11도, 부안, 남원, 순창, 정읍은 12도, 김제 1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안과 고창 20도, 김제, 순창, 임실과 정읍은 21도, 남원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전북 지역 새벽에는 흐리겠지만 아침부터 맑아지겠는데요. 밀린 빨래하기 좋은 날씨고요. 차는 외부만 간단히 닦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외선은 강합니다. 선크림 꼭 바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비 소식이 잦습니다. 금요일부터 주말인 토요일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흐린 날씨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며 조금 덥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 오전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고 전북 남부 해상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